예상보다 강한 수치, 국채금리 급등하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상보다 강한 수치는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말합니다. 지금 2024년 1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현재 시장의 예측은요 2.5%입니다. 2.5%. 작년 4분기가 3.4%로 수정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1분기도 2.5% 정도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굉장히 강한 미국 경제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시장이 강합니다. 시장이 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요. 지금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갔으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데 경제가 계속 나홀로 활활 타오르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국채금리 올라갔잖아요. 4월 24일 현재 4.64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이러다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 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5% 넘는 건 아니냐. 이게 작년 10월 19일에 4.990%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이게 5% 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미국의 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제 6월은 확실히 물 건너갔고요. 7월 안 된다. 결국 9월에 금리 인상한다. 이런 얘기고 9월에 금리 인상할 경우에 인하할 경우에 9월에 금리 인하입니다. 인하할 경우에 이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해 3번 인하는 없다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유가까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이 아니라 인상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무너지죠. 당연히. 실제 시장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어제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시장이 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졌었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마감은 0.11에 떨어져서 마감을 했는데 42.77 빠졌거든요. 38,460.92 이틀 연속인가요? 계속해서 1% 넘게 쭉쭉 올라가다가 지금 0.12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와우 시장 진짜 무섭게 떨어진다 이야기할 정도로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02가 올랐습니다. 1.08이 올랐고 571.63으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장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경제가 강해질 거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올랐긴 올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 장 시작과 동시에는 이게 많이 올라가다가 결국은 꼬꾸라졌습니다. 0.1% 오르는데 그쳤고요. 16.11이 올라서 15,712.75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들이 그나마 실적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시장의 붕괴의 어떤 위험, 시장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상황 저는 지금 투자의 상황은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시장을 볼 때는 나홀로 성장을 하니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투자의 상황은요. 금리 인하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는 선에서 보면 상황이 나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나홀로 성장에 대한 부담감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반도체는요. 오늘 반도체 미국 시장에서는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를 보면 다시 800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마감이
796.77로 마감했어요. 이게 뭔가 이상하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지금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현금을 쌓아가는 일이지 이게 투자에 나서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지난 4월 19일에는 19.8%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824달러까지 올라가더니 다시 796.77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반대로 테슬라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말입니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4월 22일에 142.05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4월 24일에는 162.1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 자동차 부분에서도 아마 영향을 줄 겁니다. 특히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전기차 배터리죠. 아마 배터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올라갈까 그런 생각은 하지만요. 이게 테슬라가 사실 선물에서 쭉 역외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것을 어저께 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테슬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잘 나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162.13달러 10% 이상 이렇게 폭등한 데는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반값 자동차 내겠다는 거거든요. 25,000달러짜리 반값 자동차 내겠다. 그래서 중국의 비야디 하고 승부수를 걸겠다. 샤오미 하고도 승부수를 걸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미중 충돌이 결국은요. 전기차 시장은 더 악화를 시킬 거예요. 어떤 시기든 말입니다. 게다가 유럽과 중국의 충돌도 만만치 않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과세가 심각해지고요. 이게 반덤핑 조사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시장을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떨어진 것도 반도체에 대한 충격이 있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예상했던 것보다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볼 필요도 없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은 올라갔어요. 1%가량은 올라갔는데 어쨌든 시장을 보시면서 오늘은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애플도 말입니다. 조금은 올라갔습니다. 애플은 4월 24일 169.0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4월 19일에 165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그냥 올라간다 이 정도 보자고요. 애플이 중국에서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지금 1위 점유율을 하고 있던 것이 3위 점유율까지 떨어졌거든요. 휴대폰 판매도 중국에서 판매만 19.2% 이상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 쉽게 보지 마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을 닮아갈 겁니다. 외국인들이 미국 시장을 보고 우리 시장에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되겠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